두 번째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가세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세는 거래를 통해서 생긴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율이 10%입니다. 이윤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50원에 사온 물건을 100원에 팔았다면 50원만큼의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10%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가 없다면 그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5,000원 어치의 물건을 샀을 때 그 5,000원에는 물건값 100%인 4,545원 하고 그 물건값의 10% 부가세인 455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가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대금 5,000원을 받았을 때 매출은 4,545원만 잡히게 됩니다. 물건값의 10%인 부가세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건값하고 부가세를 구분하는 방법은 판매에서 받은 대금이 물건값 100%와 그 물건값의 10%인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100분의 110으로 나눕니다. 즉 1.1로 나누시면 돼요. 판매 대금을 1.1로 나눠서 나온 값이 물건값이고 거기에 10%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 오른쪽을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트는 대금 5,000원을 받았을 때 부가세 455원이 포함이 되어 있죠. 소비자가 5,000원을 내면서 부가세 455원을 같이 내준 거예요. 이 455원을 마트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가지고 있다가 신고할 때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실제 세금의 부담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출대금 전부를 본인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다 사용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가 되면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없다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가 받은 매출대금은 저희 돈이 아닌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매출대금을 1.1로 나누셔서 부가세만큼은 빼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만큼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키워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신고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건 매출액을 신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물건값하고 부가세를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값을 세법용어로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 공급가액이 신고한 해당 기간의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이거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 납부 면제가 됩니다. 납부 면제가 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나오진 않지만 매출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납부 면제가 되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매입 환급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출세액이 이제 매출액의 10%라고 한다면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가 됩니다. 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면서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보다 사업자가 지출하면서 낸 부가세가 더 많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이제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증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이렇게 3가지 적격증빙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있어야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을 잘 갖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입 환급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이에요. 차량 공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차량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렌트했다, 리스했다, 근데 왜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종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하고,
부가세 공제를 못 받더라도 사업자로 리스나 렌트를 한 경우에 소득세 때 한도만큼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 컨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인정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의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 부가세 신고 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부가세와 소득세를 혼동하시는데 두 가지는 다른 세금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에서 마지막 키워드는 면세 사업입니다. 면세 사업은 부가세가 없는 사업입니다. 면세 사업의 종류로는 정육점이나 과일가게, 채소가게 아니면 학원 같은 교육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면세 사업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요. 면세 현황 신고라고 해서 매년 2월에 매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는 부가세도 없고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았을 때 환급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저희가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죠. 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총 매출, 수익에서 총 매입, 비용을 뺀 이익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을수록 이익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최저 6%부터 최대 45%까지 있습니다. 소득세 키워드 3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란 이익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익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저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6% 최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1200만원 초과해서 4600만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천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온 사람이 있었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어떻게 세금을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면 12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3천만원의 15%를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보면 1200만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고 1200을 초과해서 3000만원까지 총 18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까지 6% 해서 72만원과 1800만원의 15%인 270만원을 더해서 총 342만원의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많이 벌면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용 처리, 그 다음 공제 감면입니다. 비용 처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인건비 신고입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가 돼서 작년에 인건비 신고할 거 있었는데 신고를 못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한 후 신고라서 눈에 띄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잘 신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이미 적격증빙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밖에 간이영수증이라던가 현금영수증 발행받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만 결제했을 때 이런 경우 영수증 잘 보관을 해주셨다가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노란우산 공제 등 사업자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나 감면이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통해서 어떤 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얼만큼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공제 감면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드니까요. 소득세 신고 때가 돼서 챙기시면 안 되고 전년도에 미리 챙겨주셔야 돼요. 공제 감면에 있어서 사업자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하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릅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나 의료비 아니면 개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하면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전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합산신고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근로소득이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임대소득이 또 추가로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아서 금융소득이 있다거나 이렇게 사업소득 말고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달에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빼고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겁니다. 연말정산 했다고 빼고 신고하시면 큰일 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요 세금 3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컨텐츠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만큼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